오늘은 6월 17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땅이는 캣닙 순자르기를 해주면서 떨어뜨린 잎을 발견해서 무아지경에 빠졌고요. 저는 비올라가 이 흙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 큰 잎들에서 응애가 보이는 것 같아서 병충해도 있고 통풍도 조금 저하를 시키는 큰 잎들을 잘라주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며칠 전에 동그랗게 맺힌 비올라의 씨앗 열매 씨방을 발견을 하고 이제 열매가 맺히겠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동그란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징그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올라가 씨앗을 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시선 강탈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비올라 씨앗을 수확을 해보려고요. 여기 작년에 23년도 6월 25일에 수확을 한 비올라 씨앗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뿌리가 안 좋네요. 쟁이 우리 명당이네. 이 비올라가 작년의 씨앗들이랑 어떻게 다를까 했는데 여기 작년의 씨앗들이 있고요. 이제 씨앗을 같이 채종해서 담아주려고 합니다. 다시 넣어놓고요. 이것은 여기 이 씨앗은 이게 채종하는 중간에도 사방으로 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네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나 봐요. 이렇게 10알 정도의 씨앗들을 채종을 했습니다. 여기 날짜만 덧붙여 적어둘게요. 24년 6월 17일 적어두었습니다. 약간 응애가 와서 이번엔 채종을 못하는 건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응애보다 비올라가 빨랐네요. 이렇게 수확을 시작한 비올라 본 김에 다른 열매들, 무화과 열매도 같이 볼까요? 무화과 열매도 저 비올라와 마찬가지로 응애의 공격을 받아서 이 줄기 끝마다 있던 이 열매가 있던 자리에 열매들이 말라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잘 드는 이 줄기에 있는 이 열매만 하나가 제대로 살아남아서 빠른 생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열매도 여기 있었는데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또 분주히 다음 열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매가 조금 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꽃도 응애와 싸우면서도 아주 멋있는 이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개화의 중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작은 꽃송이들이 한 송이 한 송이가 5개의 꽃잎을 펼치면서 꽃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 꽃망울도 여기. 응애의 고생을 하면서도 꽃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은 이렇게 응애와 힘겨루기를 하며 씨앗을 준비하고 열매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시 5일이 지난 토요일 낮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온종일 비가 내리네요. 제가 매일 물주기 하면서 날씨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흠뻑 비가 내린 게 27일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물을 주던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물주기는 오늘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말랐던 나무들 물 흠뻑 먹고 가면 좋겠네요. 베란다 거리대의 식물들이 없는데도 그동안에 화창했던 날씨 덕분에 이만큼의 식물들이 흙이 말라 있어서 물주기를 했고요. 5일 동안 식물들 근황을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잘 못한 것부터 짜잔이라는 말이 참 안 나오네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점점 더 빽빽해지는 아디안텀이라고 자랑을 드렸는데 이틀 전에 물주기를 제대로 놓쳐서 대부분의 잎이 마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사리들은 제가 거의 식물생활 처음부터 키우고 있는 녀석들도 이렇게 대충 보기에도 엄청난 역경을 겪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물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녀석들 말고도 아직도 한 6년, 7년째 살아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디안텀도 살아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너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 말린 식물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2개네요. 두 번째 식물은 지난 영상에서 물 말랐는데 이렇게 기운을 다시 차렸다고 보여드렸던 이 아보카도가 물을 말려가지고 잎을 많이 떨궜는데요. 다행히 이 아보카도도 생명력이 강해서 지금 새 잎들을 다시 생장점마다 이렇게 새 잎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식물은 삼지구엽초인데 아예 모든 잎이 잘렸는데요. 초록색 하트 잎이 세 갈래로 또 다시 세 갈래로 나뉘어서 9개의 잎을 펼쳐내는 삼지구엽초인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분촉을 해둔 보험처럼 나누어 키우던 것이 있어서 과감하게 마른 잎들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도 얘는 다시 싹이 나요, 여러분. 제가 늘 물주기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빈틈도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이 더 물주기를 잘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면 아쉬우니까 꽃도 2종류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이
프릴 펜지가 이렇게 꽃 개수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틈틈이 꽃이 지는 대로 지는 꽃들을 좀 잘라줬더니 새로운 꽃이 피는 간격이 좀 짧아졌어요. 너무 예쁜, 너무 아름다운 이 프릴 펜지 다음에 필 꽃까지 함께 보고요. 햇살 받으라고 내보냈고요. 그리고 따란 작년에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이 베고니아 베니고가 올해에도 이렇게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이쪽에 있는 꽃만 발견을 해서 사진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도 다음 꽃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법 화려한 꽃 축제가 될까 싶은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기록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뵈어요. 여러분, 오늘 예기치 못한 선물이 왔네요. 새들 밥으로 주던 해바라기 씨앗이 발아한 그 해바라기입니다. 다음 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마침표를 찍어주네요. 이 해바라기 뒤로 지금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비올라는 마찬가지로 응애의 공격을 받아서 져가는 꽃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꽃들을 싹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식물들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씨앗 열매가 자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이 치자는 씨앗이 될 꽃받침이 통째로 떨어지면서 낙화를 했습니다. 장미처럼 꽃잎만 떨어지면 이렇게 꽃받침이 통통해지면서 열매가 될 것 같은데 치자는 유독 꽃이랑 꽃받침이 더 잘 붙어 있네요. 제가 임의로 꽃잎만 떨어뜨려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이 무화과는 다른 작은 열매들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해서인지 원래 자라던 남아있던 이 열매 하나의 생장 속도가 멈춘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따뜻했던 늦겨울에 열매를 먼저 준비했다가 한번 다 마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와서 이 곡절을 겪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걸 하나도 말 안 하는 이런 영상 정말로 다르죠? 오늘 물주기할 식물들 이렇게 고르고 있었고요.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도라지는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물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도라지 꽃을 요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꽃으로 보이는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오, 예쁘겠어요. 지금은 이 잎 끝에 이 보라색들이 보라색 꽃을 낼 거라고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비올라와 다르게 베란다 거리대에서 바람을 충분히 맞으면서 자라고 있는 프릴 펜지는 이렇게 화려하게 꽃들을 피우시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꽃다발 같죠?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꽃다발이죠. 이 당근이가 이렇게 꽃을 만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폭죽이 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너무 예쁘죠? 이제 이 꽃은 슬슬 낙화를 할 것 같은데요. 텃밭상자에서 자랄 때보다 꽃 크기는 한 절반 정도로 작긴 한데 그래도 기특하네요. 꽃까지 내고. 예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또 다시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응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꽃을 보여준 해바라기 덕분에 다른 식물들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식물들 물주기 기록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도 구름이 가득 끼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오늘은 관찰만 하고 지나가기엔 조금 아쉬워서 한여름에 가까워지면서 식물들 물 말리는 실수들이 자꾸 생겨서 무화과 삽수도 어제 물을 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서 물 주기를 다시 부랴부랴 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그 식물들의 속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 이끼들을 셀라기넬라 왓소니아나도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점점 물 고파하는 게 심해지면서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으면서 이 이끼를 이 위에 조금 얹어줬는데 그 이후로 물주기 간격도 조금 늘어나고 다시 생장점에서 세입도 되면서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아비스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제가 살짝 이끼를 놨거든요. 근데 기운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고사리들도 프테리스랑 블루스타펀 그리고 단추 고사리까지 이끼를 조금 놔주려고요. 거미발 고사리 혹은 후마타 고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고사리는 이렇게 지금 거미발을 닮은 이 근경들이 화분을 가득 차가지고 얘는 이끼를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다른 식물들 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건조하다고 자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 개의 식물들에 같이 이끼 얹어도 보고 또 제가 키우고 있던 이끼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도 자랑드리고 오늘 에피소드 117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얹어보시죠. 조금이죠. 여기랑 단추고사리는 줄기들 근처에 배치를 했습니다.
블루스타퍼는 털복숭이 줄기 뿌리 근처에 놨습니다. 밀착대라고 살짝 물 주고 마무리할까 봐요. 이끼들을 좋아해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진 이 이끼 화분에는 새로운 수태들을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채워주었어요. 여름 동안 녹색이 번져갈지도 지켜볼 것이 생겼네요. 그리고 약간 푸른빛으로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온시 넣다가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면서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애기 모람이랑 마찬가지로 온시 나타가 있어요. 저기 저 토토로는 원래 살짝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이끼들이 자라면서 더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모양이 되었어요. 또 이 녀석은 신기하게 저 이끼들이 더 갈색빛이 강하죠. 알코올이 있던 병이어서 그런지 여기서는 녹색 이끼들이 더 자라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식물들은 무성하게 깔끔하게 양주병에서도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더 다양한 식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화분에서 잘 안 자라서 똑 떼서 심어준 이 셀라기넬라 왓소니아나도 제 공간을 만난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 제주 애기 모람도 있고 좀 귀여운 이끼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의 코앞에 있는 6월 말의 식물일기 117편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